자, 다음은 이제 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제. 자,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은요, 비류와 온조가 되겠습니다. 이 비류와 온조가 누구의 자식이냐? 바로 고주몽의 자식입니다. 네. 고주몽이 이제 그 뒤를 이을 왕자들, 왕자들한테 이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때 비류 온조가 그 뒤를 이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옛날 그 부여 시절에 고주몽이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고주몽이 너가 바로 나의 뒤를 이어라. 그 비류온조가 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비류온조의 엄마가 야 가자. 소선호라는 부인인데 야 가!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 원래 이제 비류는요 어디로 갔냐면 저쪽 인천 쪽으로 갔어요. 인천 쪽으로 갔고 온조는 한강, 서울 한강 쪽으로 왔었는데 저쪽 인천 쪽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농사 짓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나라를 세우는 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온조 쪽으로 와가지고 합류해서 이 백제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백제. 자, 백제의 전성기. 특히 백제는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이쪽 나라가 아니야. 백제는 바로 이 서울이야, 서울. 서울을 중심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백제에 잘 나갔던 그 왕들의 무덤은 다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한강, 좋잖아요. 이 황해 쪽, 서해 쪽, 이 빠져나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그 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선진 문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거야. 성장하다 보니까 전성기도 제일 빨라. 아까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라 그랬죠?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굉장히 빠릅니다. 4세기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때 그 4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근초고 왕! 와!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구려 고국 원왕마저 죽였던, 고구려 왕을 죽였던, 수나라 당나라도 고구려 왕을 죽인 적은 없어. 유일에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의 고구려의 흑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다. 근초고왕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를 벌벌 떠는 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은요, 바로 고구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쪽, 이 동진, 이 동종, 중국이죠. 이 중국 쪽과도 교류를 하고요. 바로 일본 규슈, 이 규슈 쪽과도 일본 쪽과도 교류를 많이 합니다. 이때 이 근초고왕 시대의 전성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문화유산이 뭐냐면 이 칠지도. 칠지도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아마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그 일본 만화에 보면 이렇게 로봇들이 이렇게 막 들고 나오는 이렇게 불꽃 같은 그 칼이 있어요. 그게 칠지도 모습이야. 네. 칠지도 뭐냐면 7개의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의미로 칠지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야. 이 칠지도를 일본에 주거든. 이 당시는 철을 다루는 기술, 이 기술이 첨단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들 전 세계 반도체 기술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당시는 그 반도체 기술에 필적할 만한 게 뭐냐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화력이 필요한데 그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이걸 못 만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철은 강하니까. 근데 일본은 그 당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그걸 만들 수 있거든. 백제가 일본한테 그 칼을 준 거야. 근데 거기다 딱 새겨. 그냥 글씨를 딱 새기는 거야. 뭐라고 새겼냐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 자신감. 너 이거 봤어? 이제까지 이런 거 없거든? 이거 우리가 줄게. 이 잘난 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만큼 근초왕의 시대는요 자신감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거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때? 기분 좋지? 이게 칠지도예요. 이게 바로 근초왕 시대를 그냥 단박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밑쪽에 있는 마한이라는 나라. 왜 여러분 사만 있었잖아. 마한 지난 변한 사만 있었잖아. 그 사만 중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 그 마한을 대부분 병합을 합니다. 그만큼 이 근초광 시대가 잘 나가고 있는 시대. 북으로는 고국원왕을 딱 죽이고 남쪽으로는 마한을 병합하고 이
서쪽으로는 중국과 교류하고 남쪽으로는 또 일본과 교류하고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어! 라고 딱 보여준 이 백제의 모습. 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 네. 왜냐면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네. 여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언젠가는 잘 나갈 거예요. 네. 그때 조심해야 돼. 네. 항상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 선생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타 강사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의 착각이라고요. 네. 저도 끝이 보인다고요. 네. 항상 그거를 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지금은 1등이야. 근데 이 1등이 계속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누군가가 올라오겠죠. 그럼 저는 그때 만족함을 알고 이제 내려가야지요. 그 만족함을 알고 내려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가 참 추해지는 거야.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지. 자, 여기 드디어 이제 이 5세기 전성기는 바로 고구려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등장했으니 그 장수왕이 승려 도립을 보내서 바둑두기 해가지고 결국 누가 죽었다? 계로왕이 괴로워 하면서 계로왕이 죽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급하게 결국은 도읍을 한성에서 어디로? 공주 웅진으로 옮기면서 이 과정 속에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그 위기 상황이 오게 되었다. 자, 이제 이 공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 공주에 가면 그 웅진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주에 가시면은 옛날에 그 웅진성이 있었던 그곳이 있는데 이곳이 왕궁이란 말인가 할 정도로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공주 웅진 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새로 천도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급하게 허둥지둥 도망쳐 와서 겨우겨우 목숨줄 연명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정신없는 이 백제를 수습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령왕이에요. 여러분 무령왕 누군지 알아? 무령왕 제1교포다. 일본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쪽에 이제 아빠 엄마가 일본으로 간 거지. 일본으로 갔다가 왜냐면 이제 백제하고 일본은 굉장히 친해요.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 아빠 엄마가 일본에 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무령왕이거든요. 그 무령왕이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오면서 왔더니 이게 정신 하나도 없어. 백제 왜 이러냐 이거. 거의 망할 일보 직접 가져온 거야. 이걸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2담로에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 22담로. 이게 무엇일까? 이건 아마 백제의 여러 그 행정구역으로 특수행정구역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한 22개가 있었나 봐. 거기에 자신의 오른팔, 왼팔들을 보내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22담로에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했다. 22담로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22담로, 22개의 담로, 22개의 특수행정구역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백제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수습이 됐어.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주 너무 좁아요. 이게 이제 산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왔다면 좁아. 야, 좀 이제 뭔가 좀 백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 그리고 백제 출발은 어디야? 한강 아니야? 한강 되찾아야지. 정신 차려 백제. 우린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한강 가야 된다고. 라고 깃발을 들고 나온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성왕. 성스러운 왕. 성왕. 자, 이 성왕은요. 도읍을 웅진은 너무 좁아. 넓은 평야인으로 가자. 라고 그 밑에 있는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옵니다. 오면서 야, 국호도 바꿔 이제 백제. 그러니까 여기 이 성왕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백제는 잊어라. 이제 새로운 백제를 만들겠다. 뼈를 깎는 변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이름도 바꿔. 개명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백제 버려. 이제는 우리가 남부여야. 왜냐면 여러분들 고구려 주몽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잖아요.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온조 어디서 왔어요? 고구려 왔죠? 그럼 그 뿌린 다 어디야? 부여거든. 부여, 고구려, 백제가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정통성의 출발은 부여라고요. 바로 성왕이 바로 우리가 그 정통성의 출발 부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부여에서 남부여라고 이름을 딱 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 한강을 되찾자
라고 하면서 신라, 당시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진흥왕이었거든. 이때 이 성왕이 나이가 한 50대, 그리고 이 진흥왕은 19살, 20살, 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지 뭐. 예, 아들뻘 진흥왕과 손을 잡고 우리가 고구려 칩시다. 그래서 한강을 되찾으면 신라한테도 한강 좀 일부 좀 주겠소. 신라로서는 한 번도 한강을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백제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좋소 라고 해가지고 손을 잡고 드디어 고구려를 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깁니다. 드디어 한강정을 되찾았습니다. 고구려를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함께 하자던 그 동맹, 새파랗게 어린 진흥왕, 이 진흥왕이 배신을 때립니다.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백제가 가졌던 한강 땅을 다 신라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배신이야, 배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진흥왕 같은 친구는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요, 우리는 친한 친구야, 우리는 동맹이야, 우리는 혈맹이야, 야 우리는 패를 나눈 사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미안해, 안녕,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외교예요. 외교는 여러분들 배신이 난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그게 외교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외교거든요. 진흥왕은 바로 신라의 국익을 위해서, 사실 친구지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배신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배신한 거예요. 성왕 부르르 떱니다. 이 배신자, 이 진흥왕, 삐처리,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결국 둘이 붙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의 결렬. 이 장수왕이 압박해 들어온 과정 속에서 한 100여 년 동안 나제 동맹이 이어졌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동맹이 깨진 그 전투,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라는 겁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사로잡혀서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목은 신라 궁궐 경주로 가서 계단,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궁궐 그 계단 밑에 묻었다고 하죠. 신라 사람들이 밟고 가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제인들은 어떨까요? 왕이 죽었어? 근데 그 왕의 시신은 수습도 못했어. 그 왕의 목은 지금 경주에 가서 계단 사람들, 신라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대. 신라 동맹 끝났어 이제. 신라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백제 상황 뒤에 나오는 왕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이 신라 복수, 이게 바로 자신들의 숙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이 복수에 앞장섰던 왕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바로 무왕이에요. 무왕. 무자가 뭐냐면 싸울 무자거든. 이 신라랑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가지고 신라를 막 궁지에 막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자, 싸울 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면. 왜? 성왕에 복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러면서 이 무왕이 막 신라를 압박했고요. 그의 아들 의자왕도 신라를 막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의자왕이 신라의 그 대야성이 있어요. 대야성을 함락하는데 이때 이 대야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성주와 성주의 부인, 그 목을 잘라가지고 백제 감옥 밑에다가, 죄인들이 앉아있는 그 밑에다가 또 묻어요. 이게 성왕의 어떤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야성의 그 성주와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라 최고의 실력자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어요. 이건 또 이 신라로서는 또 충격이죠. 백제는 복수를 한 거고 신라는 충격을 받죠. 결국 나중에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이때 김춘추의 오른팔 김유신, 이 김유신이 백제 장수들을 사로잡고요. 조건을 내걸어요. 바로 백제, 너희들이 가져갔던 그 성주와 그 부인, 그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목을 내놓으면 이 장수들을 살려서 돌려보내겠다. 결국 이 교환이 이루어지죠. 이게 진짜 정말 그랬던 이 백제 의자왕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막판에 무너져, 막판에. 게다가 이때 알죠, 여러분? 나당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나당연합이 이 백제를 치러 들어오니까 의자왕이 꼼짝을 못하죠. 결국 의자왕은 항복하고 백제는 멸망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제 부흥운동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웠다? 일본과 가까웠다.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군사를 보냅니다.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제 부흥운동에 그 유명한 백강전투라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일본이 백제 도와주러 온 거야. 그것도 일본이 정말 자신의 그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백제 구한다고. 야, 이게 백제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흑치상지 도침복신이에요.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은 3연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건모잠, 안승, 그건 이제 건모잠, 아까 누구였죠, 여러분들? 네, 여기 고현무, 안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흑지상지 도침복신이야. 이거는 흑도복, 태권도복에 검은 띠, 흑도복 떠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이 먼저야, 백제 부흥운동이 먼저야? 백제 부흥운동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당 연합이 결성되고 백제가 먼저 멸망하지.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이 고구려 멸망하지. 그 다음이 고구려 부흥운동.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나당 연합 결성됐어. 백제 멸망했어. 백제 부흥운동이야. 고구려 멸망했어. 고구려 부흥운동이야. 오케이? 이 단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